자, 그러면 앞으로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어떤 그 자치공화국들이 떨어져 나가겠는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25개에서 35개 이런 그 자치공화국들이 이제 독립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이 자유 이 민주국가로 이제 새로 태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연방이 출범 이후에 이제 25개의 그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비러시아 이제 그 지방 그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얘들은 전부 어떤 산물이냐 하면은 18세기 그 중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뾰또로 대제가 이제 러시아 제국을 그 건설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동쪽으로 그 확장 정책을 쓰면서 전부 집어삼켰던 그런 그 영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지금 러시아, 북쪽으로 그리고 시베리아 그다음에 극동지역 이쪽으로 계속 그 진출하면서 자 이걸 전부 집어삼킨 것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러시아 이 자치공화국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비러시아 자치공화국들은 그러나 자 러시아 연방에 자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차별을 겪습니다. 차별 대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에 비해서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인종 차별을 겪고 그러면서 또 이제 무슨 뭐 컨센서스 할 때 야 너 러시아인이야 아니야 할 때는 자기는 비러시아인임에 불구하고 차별이 들어와서 러시아인 뭐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대로 치면 약 한 22%가 비러시아인이다. 그러나 또 다른 통계에서는 18%가 비러시아인이다 이러는데 한 4% 정도는 이게 전부 이 컨센서스 할 때 이와 같이 이제 신분을 서로 이제 세탁한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왔다 그래. 그러니까 91년도 자 이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 연방에 이제 편입된 지역을 보면은 이 지역은 전부 다 이제 아까 얘기대로 전부 다 이제 18세기 때부터 이제 전부 러시아 영토로 들어왔던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크림반도, 돈바스, 무슨 뭐, 그 다음에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지도세티안, 아파지안, 조지아에 있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러시아 연방으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전부 다 독립돼야 될 그런 대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21개 그 비러시아 자치공화국도 이거는 그 당시에는 독립이 안 됐습니다. 91년도 당시에는. 아까 91년도 당시에는 14개 큼직한 그 공화국들만 전부 독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이 안 됐다. 이제 그 얘기. 그러나 그 당시에 됐던 14개 이제 그 소련, 구소련 그 공화국, 그 다음에 지금 21개 이 자치공화국, 얘들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러시아 제국 팽창제적 사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들은 순수 러시아로부터 떨어져야 될 그런 그 운명의 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들은 이제 독립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쟁취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나라들은 14개는 잘 됐고, 그 다음에 이 아직도 남아있는 21개도 반드시 독립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21개도 전부 어떤 뭐 많은 나라들 이렇게 보면은 유럽 일반 그 국가들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것들도 많다. 그러니까 바시코토스탄 이거 이제 볼가강이 있는 건데 이건 아일랜드하고 인구 수가 비슷하고, 타타스탄, 이것도 이제 그 볼가강이 있는데, 이건 크로아티아하고 비슷하고, 이처럼, 그러니까 유럽의 그 일반 국가랑 그 견주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와 같은 그 인구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자치공화국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1개 중에 13개 공화국 영토는 룩셈부르크나 몬테네그로보다도 훨씬 넓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또 대다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 그 변방에 전부 있으면서 다른 국가들하고 그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해서 독립하다 하면은 전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경제력을 뭐 갖춘 그런 그 자치공화국들 제법 있고, 현대식 산업구조나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 막 그런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러면 91년도 왜 그럼 독립을 못했냐 이제 그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formal status가 as a first level member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4개 공화국들은 전부 first level 멤버다. 이제 공화국. 그러니까 구소련이 있고 그 속에 이제 15개 공화국의 큼직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른바 이제 우리가 first level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first level 공화국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거보다 또 좀 더 잔잔한 그런 페더레이션이 있다 이 말. 그거는 이제 second level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얘들 21개는 전부 다 second level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냥 그 눈에 안 띄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이제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가 그때 받쳐주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 스테이트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산당 파워하고 자기네 그 지역자치 공산당 파워 재량권에 이제 의존하고 있었고 이제 카릴리아 근데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핀란드 그 있던 겨울 전쟁에서 이제 뺏겼던 거기는 56년도까지는 풀스 레벨이었어요. 가만히 그지 유지가 됐었으면은 이 카렐리아 이거는 이제 91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세컨 레벨로 떨어져 버렸다. 50년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독립 못하고 지금 남아있다. 그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에 그 당시 서방세계나 국제사회가 추가적으로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다. 15, 14개는 지금 벅차다. 이걸로 지금 충분하다. 왜 또 이 전부 다 이 핵무기 문제나 뭐 이런 거 다 처리하고 뭐고 하는데 그 중에 또 이게 한마디로 이런 21개까지 들여다볼 그런 여력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 이 자치 공화국에서 이제 독립을 했을 경우에 자 보면은 북쪽 러시아, 남쪽 러시아, 시베리아, 아까 얘기대로 북코카서스 그리고 이쪽 전부 이 남부 쪽 이쪽으로 인터컨티넨탈 보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이제 아까 북코카서스 7개 공화국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이 7개 나라들이 제일 먼저 자, 분리 독립에 이 공을 쏘아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구 구성비도 복잡하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러시아인들이 상대적으로 절대 그 소수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구 세티언 같은 경우는 러시아인이 0.8%밖에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다게스탄, 그 다음에 체첸, 자, 이런 나라도 완전히 이제 극소수 러시아인이 사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자, 이 지역에서 이제 가장 그 강세를 나타내는 게 체첸이다. 이제 카디로프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반란으로, 이제 북쪽에 이 코카소스에 우리 다 먹자.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전투적으로 나갈 공산이 크고, 지금 요번에, 최근에, 러시아 그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이제 그 PMC 그 사설 그 군 용병 계약 그다음에 아흐마트에서 지금 현재 이 체첸 용병이 최초로 이제 계약을 했다. 이 바그너 그룹은 프리고진은 계약을 안 했다. 이제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처럼 이 체첸 용병들이 대단히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데 얘들이 지금 북코카소스 이쪽을 지금 전부 진압하려고 이제 먹고 있고 마음 먹고 있다 이거죠. 독립 만약 한다면은 이제 그래서 또 많은 전문가들 얘기는 자 이 일대는 이미 지금 분리 독립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디팩트 세이더 은합행위 해가지고 거의 사실상 분리 독립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구도 적을 뿐더러 이제 국경 자체도 희미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제일 먼저 샀던 분리 독립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볼가강 유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타타스탄, 그 다음에 자 이 일대인데 타타스탄, 자 이 일대인데 그리고 바르시키리엔, 자 이런데 독립을 희망하고 이미 크레물린하고 이제 자 선을 넘었다, 결별을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전부 무슬림인데 회교 국가들인데 여기 이제 석유가 아주 대단히 풍부하다. 일 생산량이 100만 배럴이다. 그리고 타타스탄 이거는 약 73억 배럴 된다. 그러면서 약 한 30년간 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나라들, 이런 자치공화국들은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튀르키예하고 이제 관계 구축하면서 이쪽 라인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전부 에너지 루트를 전부 구축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은 이제 제조업이나 농업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무역도 강세다. 그 외에 이제 볼가강에 뭐 여러 개 이런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먼저 하던 이 타타스탄하고 이제 이 바시키리엔 자 이런 데 바시코토스탄
바시코르토스탄 여기서 이제 공을 쏘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이 극동 지역입니다. 파이스트, 여기서 프리모스키, 그 다음에 자할린, 그 다음에 하바롭스크, 그 다음에 감차카, 유코티아. 자, 이런 일대에서 이제 자치공화국에서 앞으로 이제 분리 독립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할린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천연가스 이런 생산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프리모스키 여기는 이제 완전히 무역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하 레퍼블릭 지하자원, 그 다음에 이런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만약 얘들이 이제 분리 독립한다 해가지고 나섰을 경우에, 그러나 중국이 농큼 여기다가 이제 손을 뻗칠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 아프리카에 예컨대 자기 보호령을 내린 것처럼, 엑스클라펜 해가지고 예컨대 이제 칼리닝그라자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완전히 러시아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자 그와 같이 이제 석유나 가스나 목재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손을 뻗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중국에게 합병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도 아까 카렐리아 예 있죠, 핀란드하고 그 다음에 칼리닝그라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이제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여기다 이제 독립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이제 인구 분포에 따른 분리독립 예산공화국들 보면은 자 이제 복잡한 지역 이런 데서 자 이제 다게스탄 이런 데 복잡한 이런 데서 아까 주로 다 얘기가 러시안 절대 소수 지역 여기가 전부 다 지금 현재 북코카소스하고 이 볼가강 일대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이스트 극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데 전부 있는 나라들이 이제 주로 분리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하느냐? 아까 얘기대로 25년부터 35년 이 사이에 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 연방 국경은 앞으로 10년, 20년 내에는 이제 오늘과 전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라시아에게 지역 이거는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최초 이제 만약 두세 개 지역이 야 우리 분리독립하겠다 하면은 이것이 순식간에 도미노 이펙트로 번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연방 군대 이게 너무나 지금 취약해졌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이제 분리 독립 이런 걸 저지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고 만약 분리 독립을 선언했을 경우에 이제 국제사회는 이거를 전부 다 인정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큰 그림들을 지금 쭉 보면서 얘기해. 자, 우크라이나, 자, 지금 현재 자, 러시아 연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요인들이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연방의 해체를 견인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들여다볼 때 또 과거 역사 상황을 전부 이게 들여다볼 때 지금 현재 러시아 연방의 해체 성격 이거는 완전히 지금 현재 이 러시아 연방 이거는 완전히 종이짝에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거다 이런 거죠. 백지장에 나와 있는 연방이다. 사실상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다. 그러니까 북쪽 코카소스 이쪽도 거의 결별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볼가강 얘기도 이미 다 아디 하면서 손을 지금 다 그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여기도 다 열 몇 개의 그런 이 자치공화국들이 이미 다 이제 등을 돌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앙 집권화된 그런 어떤 이 제국주의 국가 이 형태 자체는 이제 러시아는 앞으로 민주국가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이건 불가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와 같은 해체 과정은 이제 90년도, 91년도 그때부터 훨씬 복잡하고 그러나 이번 해체가 자, 이때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세 번째면서 마지막 붕괴 종착 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후임자는 중앙 집권 유지하지만 그러나 러시아 사회가 당장은 이제 반정부 행위를 하거나 그런 문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지가 되겠지만 그러나 옛날 푸틴이 했던 그와 같은 강경정책 이런 것들은 답습 못할 것이다. 그리고 코스 변경을 안 할 경우는 이제 다시 1917년, 18년 이 당시의 정치적, 재정적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재앙으로 이제 귀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사회는 민주화로 진입하는 것만이 이제 사는 길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전부 알아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제 북코카서스 여기서 이제 분리 독립의 그 공을 최초로 쏘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분리 독립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러니까 많은 그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대로 모든 그 재정 문제나 이런 저 독립할 수 있는 이런 재정 그 능력들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왜 중앙 정부가 전부 다 이제 끌어가고 모든 그 국가 체제 운영 시스템 자체를 중앙 정부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설사 독립한다 아니 뭐 분리 독립한다 하더라도 이제 자체적으로 끄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독자 경제 체제를 유지한다든지 군수나 이 통행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국경 문제도 지금 현재 대단히 인위적으로 획정을 해야 되는데, 또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주변 국가의 그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존 그 경계선, 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카스피의 이 안에도 국경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하고도 국경 문제, 그 다음에 일본과의 쿠릴 열도 문제, 그 다음에 이 핀란드 카렐리안 이쪽 퀘스천,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야 할 그런 숙제고, 그 다음에 독립국가 간의 그 인프라, 발전시설, 이런 기성 문제. 예컨대, 자, 이 발전시설 이게 네 건지 내 건지 예컨대. 자, 인프라 관련해서도 서로 이제 소속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그 국경 인접으로서 만약 이제 그 국경 국가들이 예컨대 독립을 했을 경우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그 안보 위협 대책, 이런 것들도 전부 세워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방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할 때, 자,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민주국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신생 독립국들, 자, 이런 나라들이 반드시 그 비핵화돼야 되고 민주국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떤 그 유럽의 그 조직들이 그 유엔의 조직들이 이와 같은 데 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 남나 극동 지역, 자,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지역 강대국가는 무주 공산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지금 현재 독립을 선포했는데 사람은 없고, 이럴 경우에, 자, 러시아 신생 독립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 위성국으로 전락하고 중국으로부터 그 위협은 점차 커지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핵보유국, 그 러시아의 그 군축 문제, 그 다음에 유럽이나 국제사회의 그 안정을 보장하는 문제, 예컨대 이제 테러 위협은 아니면 난민, 아니면 인권, 분쟁, 평화적 해결, 이런 문제,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 러시아 붕괴가 과연 바람직한가? 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since the collapse of the empire is inevitable 해서, 자, 러시아 제국의 이제 붕괴, 이거는 지금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피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brings about unacceptable risk if uncontrolled. 만약 통제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을 경우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리스크들이 따를 것이다. 이제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는 must be managed to minimize risks and mitigate consequences 해서 이제 최소한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관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잘 완화시켜가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결론적으로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러시아 연방 붕괴 관련해서, 자, 그럼 이제 러시아가 없어졌다 치고,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러시아 없어진 이 공백을 과연 누가 메꾸면서 어떤 그 국제 그 세력들이 이와 같은 그 공백을 메꾸면서 국제 질서를 그 재편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붕괴 후의 국제 질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피면서 영상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비 피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